안녕하세요. 제 옆에는 항상 부동산계의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변호사님,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네. 아니, 그 재판 일정을 보면요. 변론기일이 끝나서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그게 또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변론이 또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법을 잘 모르니까 네. 계속 미뤄지는 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게 좀 실제로 또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일단 용어부터가 좀 어렵잖아요. 뭐 재개, 네, 변론, 변론, 재개, 종결, 종결, 아우 이게 판결, 어려워요. 선고기일. 근데 일단 조금 이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변론이라는 거하고 선고라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변론과 선고. 그렇죠. 근데 변론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재판을 한다. 그죠? 가서 이제 뭐 주장과 입증과 이런 것들 왔다 갔다. 그런 한다. 변론을 하는 그런 그 과정, 그런 절차, 그걸 변론기일이라 그러고. 그렇죠. 그것이 이제 변론하다가 종결되면은 변론 종결이라는 용어를 쓰고요. 네. 또 결심이라는 용어도 쓰거든요. 재판을 심리를 마친다 이런 의미예요. 결심. 하면은 보통 이제 선고는 어떻게 잡히냐면은 한 달이나 뭐 이런 남짓으로 또 그렇죠. 판결 선고를 그 정도로 늦게 하거든요. 뒤에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재판은 심리를 맞춰놓고 변론을 종결해 놓고 그다음에 선고를 한 달 뒤 정도 잡는. 물론 뭐 재판부마다 이제 3주가 될 수도 있고 5주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변론 끝에 이제 결심을 하고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 날짜가 잡혔는데. 네, 잡혔는데. 그러면 이제 이제 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고가 되기를 기다리잖아요. 네, 한 달 기다리잖아요. 그런데 그때 이제 선고가 안 나고 뭔가 이렇게 연기가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. 그러니까요. 그 사유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선고기일 자체가 연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판사가 이제 그 10월 말에 10월 31일에 선고를 했는데 선고 날짜를 잡았는데 선고기일을 뭐 10월 15일로 연기하겠다 이런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선고기일 연기라고 그럽니다. 왜 그죠? 그렇죠.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선고기일 연기가 아니라 변론을 아예 다시 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 제 경우처럼 그렇죠. 그렇죠. 우리 그 양은 씨도 재판하다가 선고기일 잡혔는데 변론기일이 재개가 돼서 변론이 재개가 돼가지고 다시 변론이 열어졌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선고기일 통지가 오는 게 아니라 변론기일 통지가 와요. 다시 심리하자 이러는 거죠. 그러면 그날 선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변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이제 재판이 선고기일 연기는 단순히 그냥 선고기일이 이제 판사가 판단하는 그 날짜만 변한 거고. 한 3주, 4주 이렇게 연기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변론기일이 연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그날 변론을 하고 그날 뭐 필요하면 또 결심을 해서 한 달 뒤에 또 선고기일을 잡든지 아니면 또 변론이 그날 못 마치는 변론 있잖아요. 또 다툴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또 다퉈가지고 그 끝에 공방 끝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거예요, 다시. 그러니까 이제 한참 늦어지는 게 되죠. 근데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그냥 판사 재량으로 미루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미루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. 왜 이렇게 밀렸죠? 왜 선고기일이 연기가 되죠? 이러는데 그 법원이 이제 그런 걸 친절하게 잘 안 알려줘요. 왜 선고가 연기되는지는 잘 안 알려줍니다. 근데 이제 변호사 이제 25년차 경험상으로 보면은 대체로 법원 판사의 개인적인 일이 많아요. 개인적인 일들.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라 하면 다른 업무가 많이 이제 밀렸다든지, 그리고 또 뭐 몸이 좀 아프다든지, 또는 개인의 뭐 집안에 무슨 상이 있다든지. 이런 개인 사정이 있네요. 그렇죠. 선고기일은 대부분은 개인 사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유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본인도 뭐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선고기일 연기합니다라고 통지만 불쑥 온단 말이에요. 이유 없이. 이유 없이.
그건 조금 이해되시죠? 아, 뭔지 알겠어요. 개인 사정이기 네, 때문에. 완전 개인 사정이니까. 예. 그런데 뭐 발가락 다쳐가지고 그렇습니다. 할 수 없잖아요. 뭐 잠깐 교통사고 날 수 네, 있고. 예. 운동하다가 뭐 다리가 좀 부러졌으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이제 그 국민들 재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. 두루뭉술하게라도 사유를 좀 해주면. 그러니까 뭔가 더 잘못된 것 같잖아요. 그렇죠. 선고일이 갑자기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네. 그게 연기가 되고 이유가 없이 그냥 툭 날라오게 되면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그러니까요. 들거든요. 피고에서 뭘 제출했나? 그렇죠. 뭐, 뭐 로비가 들어갔나? 네.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러니까 조금 두루뭉술하게라도 이게 판사의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재판의 어떤 개인사정입니다. 업무 과중 이런 부분이라든지 약간 두루뭉술하게라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. 현실이. 법원은 불친절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고 또 재판받는 입장에서 이유 왜 안 알려주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. 그렇죠. 그렇죠. 이상한 그 페널티 받을까봐. 그러니까요. 네. 이제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선고일 연기가 아니라 그냥 변론 재개된 변론 재개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유가 대체로 뭔가 판사가 기록을 보다가 심리가 조금 미진한 거예요. 판결 쓰기가 더 해야 되는 정확하지 않은. 주장과 증거를 더 다퉈야 되는 좀 더 들어봐야 되고. 더 들어봐야 돼. 증거를 뭐 어떤 증거를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론 재개되게 되면은 보통의 판사들은 변론 재개된 사유를 잘 고지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판사는 그래도 변론 재개된 사유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거는 공식적인 이유 때문에 사건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보다 보면 그렇죠. 이게 보다 뭐가 보니까 부족하다. 뭐가 더 심리가 필요해서 이라든지 하는 공식적인 이유를 댈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고 연기 개인적인 사유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론 재개된 것들은 제 생각에는 한 7, 80%는 사유가 친절하게 잘 안 가르쳐 주고요. 변론 재개된 기일에 가서 판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법정 가서 듣는 경우가 많고 한 20, 30% 정도는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왜 변론이 재개되는지 하는 사유를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이게 오해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됐다가 연기되면 이게 또 겁이 나잖아요. 뭐가 잘못된 줄 알고. 그렇죠. 겁도 나고 시간도 딜레이 되고. 조금 짜증도 나고. 왜냐하면 이제 재판이 빨리 되는 게 아닌 절차인데 그러니까요. 한참 확수고돼서 이제 겨우 마쳤는데 또 연기된다 그러면은 짜증이 확 나는 한 거예요. 표만 밀리면 거의 6주 밀리는 거 아닙니까? 이제 법원마다 다르긴 한데요. 네. 그 법원의 시간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질문을 뭐 평소에도 참 자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그나마 조금 덜 불안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의뢰인이라면 이렇게 친하지 않았다면 뭐 밀렸으면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막 물어보자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의뢰인으로서는 이제 변호사한테 소송 대리인한테 이유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변호사도 이렇게 경력이 좀 많이 되지 않으면 그 구분을 잘 못 해내요. 이게 선고일 연기가 왜 되는지는 경험상의 문제거든요. 수십 년간. 그러니까 뭐 다툴 부분이 없는데 연기된 거면 뭐 개인적인 뭐가 이유가 있구나. 그렇죠. 예. 뭐 업무가 과중될 거구나. 뭐. 그렇죠. 예. 그런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이제 의뢰인한테 정확하게 답변이 되는데 경험이 짧으면은 좀 그런 게 좀 낯설죠 이제.